안녕하십니까. 정반합 미디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의견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4.15 총선 송파울 선거구는 유권자들의 관심에 비해 여론조사가 별로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3월 17일 발표 중앙일보의 의뢰로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이후 아직 공식 등록된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송파을에 출마한 배현진 후보는 향후 보수 우파 측의 중요한 인물이 될 것 같아 추가적으로 더 판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는 최재성 후보가 당시 정치에 갓 입문한 배현진 후보에게 판정승을 하였지만 지난번 소개해드린 입소스의 여론조사는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고 있고 오차 범위 내에서 배현진 후보가 좀 더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2018년 재보궐선거 상황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헬리오시티가 입주했다는 점인데, 헬리오시티는 단연 국내 최대 규모 단지로서 무려 9,500세대가 넘고 입주민만 3만여 명에 달하는 매머드 고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부동산 보유세가 이 지역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성 후보나 배현진 후보 모두 보유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최재성 후보는 14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면제를 내걸고 있고, 배현진 후보는 1주택자의 과세 표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해서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최재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정권 차원에서 강력한 보유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당선 후 그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대협 운동권 출신으로 전형적인 386 세대라 할 수 있는 최재성 의원이 부자 증세에 방점을 찍고 있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정책을 변경할 수 있고, 또한 당내에서 그런 힘을 가질지 과연 유권자들이 수긍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반면 배현진 후보는 당 차원에서 보유세 부담 완화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의 표대결로 밀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자신이 내건 공약을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주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인식한다면 보유세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현진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한 국면이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배현진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MBC 뉴스데스크 간판 앵커 출신으로 다른 아나운서들과 비교해도 발성이 매우 좋고 수려한 외모와 함께 말의 전달력이 뛰어납니다. 이는 반대 진영 지지자들도 인정하는 배현진 후보의 장점입니다. 이런 장점을 가진 배현진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면 비록 의석수에서 밀린다 할지라도 보수 우파의 스피커로서 상당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의원이 수려한 외모와 함께 뛰어난 발성과 전달력을 가진다면 중도층에 대한 영향력은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반대 진영에서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으로 배현진 후보를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는데, 오히려 저는 그 총파업 상황에서 민주당 인사가 파업 현장에 찾아와 독려하는 것을 보고 정치적 중립성에 회의감을 느끼고 나온 거라면 정말 용기 있고 소신을 지킨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MBC는 노조가 전통적으로 매우 강력한 언론으로서 노조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아주 고위급 간부가 아닌 이상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나름 노조도 소신이 있고 명분이 있겠지만 배현진 아나운서 역시 그 소신을 존중해주는 게 진정한 민주사회일 것입니다. 보수 우파 측에 주로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는 허핑턴 포스트에서 배현진 후보와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닌 동창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기사화하였는데, 글에 따르면 학창시절 배현진은 오히려 운동권에 가까웠고 배현진 아나운서가 파업 철회를 한 소식을 듣고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MBC 정상화의 길이 열리면서 배현진이 방송 장악의 아이콘이 돼버리고 갖가지 에피소드가 튀어나오면서 마치 양치 에피소드를 굉장한 실체적 진실인 양 말하는 모 아나운서를 보고 나니 왜 파업을 철회했는지도 단번에 이해가 가버렸다면서 학창시절 공연 준비 중에 담배를 피는 남자 동기 선배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하나 담배를 꺾어버리고 담배 살려달라며 쫓아오는 남자들에게 체육복 차림으로 수영장을 몇 바퀴나 뛰며 따돌리던 털털한 모습,
웃음소리가 특히나 푼수 같고 웃는 표정은 더 푼수 같은 모습을 떠올렸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피구 사건도 얼굴도 아니고 배현진이 다리를 맞고 열받아서 고자질을 했다는 뉘앙스도 학창시절 패딩이로 등짝을 서로 때려대던 모습을 회상하니 얼마나 배현진이 언론 어뷰징의 아이콘으로 공격당하는 건지 그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 친구는 배현진이 뭔가 캥기는 일을 했으면 욕을 먹을 거고, 그건 배현진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였어도 실드를 치지 않았을 거라면서,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배현진과 반대 진영에서 말하는 배현진과의 거리감은 도무지 어떻게 설명 가능할까라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실체적 진실보다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에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편 같습니다. 보수 우파 측의 비판적 성향인 허핑턴 포스트에서조차 저런 기사가 실리는데, 과연 배현진을 배신자의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게 타당한지 저 또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미래통합당 입장에선 송파을은 의석 하나의 지역구라기보다는 향후 보수 우파의 중요한 스피커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배출하느냐 마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승부처라고 보고, 배현진 후보의 당선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4.15 총선의 효율적인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분석을 마치며 앞으로도 4.15 총선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와 판세 분석을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